자, 오늘 일단 새로운 단원이 들어갈 거라서 용어 같은 것을 처음에 좀 정의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정의할 거야, 이렇게 부를 거야 라는 거니까 초반에는 좀 가볍게 볼 수 있다. 자, 등차 수열이라는 단원으로 일단 바뀌었는데, 자, 등차 수열은 이 수열의 하나의 종류거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수열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3, 6, 9, 12처럼 수를 그냥 나열한 거야. 그거를 이제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열된 각각의 수열을 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뭐냐고 부르겠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수의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찾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수를 나열했을 때 있잖아. 규칙이 없어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규칙이 있는 수열만 관심이 있어서 그 규칙이 있는 수열만을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항이 유한계인 거예요. 끝이 있는 거야. 항이. 뭐 이 100번째 항까지 있다. 뭐 그렇게 딱 끝이 난다면 걔를 유한수열이라고 부르고 끝이 없이 나열되면 이제 무한수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당연히 그 끝항이라고 부를 때는 유한수열에서 마지막 항을 말할 거고 무한수열에는 당연히 끝항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항수라고 하게 되면은 유한수열에서 항의 개수를 말합니다. 무한수열은 당연히 항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열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3, 6, 9, 12, 15까지만 나열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보세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까지 있으니까 항수는 몇 개인 거죠? 5개인 거죠. 그래서 유한수열에서 이렇게 항수를 물어볼 수가 있겠다. 다음 이제 수열의 일반항을 볼 텐데요. 자, 이 수의 나열이라고 했잖아. 지금 선생님 밑에 예를 하나 들었거든. 자, 2, 4, 6, 7, 11, 16 이렇게 수가 나열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그때 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 거 있죠. 얘를 우리가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순서대로. 그런데 그것을 있잖아.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 게 어떻겠니라는 거예요. 자, 이 항을요. A의 1, 얘를 A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첨자를 여기 뒤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조그맣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앞에서부터 첫 번째 항일 때 A1, 두 번째는 A2, A3 이런 식으로 기호를 나타내서 표현을 하자. 그리고 얘는 아까 이런 표현을 배우기 전에 첫 번째 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기호로서는 A1이고 실제로 그 값을 찾아보니 2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되겠죠? 만약에 이 수열의 제4항이라고 부른다면 앞에서부터 네 번째 있는 항을 말하는 거고 기호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어떻겠니? 라는 거거든요. A4. 그랬을 때 얘는 실제 값이 7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만약에 또 다른 수열이 있다 쳐볼게요. 1, 4, 7, 10, 1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수열의 이름을 A라고 안 하고 이 B라고 붙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얘랑은 서로 다른 수열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BN이라는 수열로 선생님이 이름을 붙인다면 얘는 B1이 얘고 B2가 얘고 B3가 얘인 거죠. 왜? BN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열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때 n번째 항 있죠. 여기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n번째 오게 됐을 때 나오는 항 있죠.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찾는 게 규칙을 찾는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 지금.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열 AN을 이렇게 집합기호로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바로 이 수를 다 나열한 거 있죠. 걔를 표현하게 된 거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는 내용은 수열 일반항이 만약에 AN이라고 주어진다면 선생님이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N항을 지금처럼 N항을 N번째 있는 거 있죠. 얘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이 일단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예가 아니라 한번 AN을 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이런 수열 AN이 있다고 쳐봅시다. 첫째 항이 2, 둘째 항이 4, 셋째 항이 6, 넷째 항이 8이죠. 자, 앞에서 배운 표현에 따르면은 A1, A2,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A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N번째 되는 항 있죠. 얘를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이라 부를 거고 얘를 만약에 무슨 식으로 N의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일반항을 찾았다, 구했다, 이 수의 규칙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왜 굉장히 초급적인 거니까 선생님이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말이 되는지를 보세요.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얘가 나오고 1을 넣었을 때 얘가 나오고 3을 넣었을 때 얘가 나오고 4를 넣었을 때 얘가 나오려면 n을 넣었을 때는 뭐가 되겠니? 그렇죠. 2n이 되겠죠. 왜냐?
잘 성립하는지 보세요. 여기다 1 넣으면 어때요? 이게 나오죠. 1, 1. 2 넣으면요. A2는 2 곱하기 2에서 4가 나오죠. 3을 넣으면요. 여기 나오죠. 2 곱하기 3 해서 6. 4를 넣으면 얘가 나오죠. 그래서 n번째 항은 그렇죠. 2의 n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고? 일반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항이다 해서 일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일단은 어떻게 찾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렇게 표현한다. 두 번째는 만약에 수열의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이렇게 집합교로 간단히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이 사례에서 2의 n 이렇게 집합교로 적었어요.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 수열 있잖아.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해서 나오는 이 수의 나열이 있잖아. 이거를 통틀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연수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그냥 수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게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4, 7, 10 이렇게 수가 막 배열이 되어 있어요. 되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일 앞에는 A1. 자, 얘는 A2 이렇게 기호로 쓰겠다고요. 이 수열의 이름을 AN이라고 잠깐 이름 붙이고 되겠니? 그러면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뭐 1, 2, 3, 4 순서대로 이렇게 자연수에 대응되는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얘를 함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함수로. 그럼 별거 아니야. 그냥 이게 정해지면 얘가 정해진다는 게 함수잖아요. 근데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자연수에서 실수로의 함수로 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를 1, 두 번째를 2, 세 번째를 3으로 이렇게 붙여주신다면 그러면 자 1일 때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1일 거고 2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가 되고 이 전체 함수값은 4가 되는 거죠. 얘는 3일 때 여기 3이고 여기가 함수값이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n번째가 나온다 쳐보세요. n이다. 그치? 그럼 여기는 당연히 an일 거고요. n일 때 대응되는 이 함수값이 뭐니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수열의 규칙을 찾는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an에 대해서 지금처럼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진다면 여기가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진다면 함수니까 여기다가 숫자를 뭐 하면 돼요? 2를 넣으면 2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나오고 3을 넣으면 3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 수열을 다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니라는 이제 발견을 하는 게 조금 어렵죠, 지금. 맞지? 이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AN이 만약에 루트 n으로 지금처럼 n의 식으로 주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질문을 해보는 거야. A1, A2에서. 선생님 여기서 9번째 항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 넣으면은 A9는 뭐가 되는 거지? 루트 9. 다시 말하면 3이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예를 들어서 A5가 얼마죠? 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는 거예요? 5를 넣어서 뭐? 루트 5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수열의 규칙을 완전히 다 파악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n에 관한 식이 주어진다면은 하나하나 다 찾아낼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어떤 수의 배열이 있다라면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어라는 생각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규칙을 다 파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수열 단원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항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일반항을 찾는다. 다시 말하면 일반항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자. 참고로 여기서 일반항을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직까지는 곧장 못 찾아도 돼. 근데 확인은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보니까 3n-1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3 빼기 2에서 1이 나오죠.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6 빼기 2에서 4가 나오죠. 3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9 빼기 2에서 7이 나오지. 진짜 잘 나오지. 맞지? 이렇게 선생님처럼 짠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얘기를 할게. 등차 수열을 좀 볼게요. 자, 좀 전까지는 모든 수열에, 그러니까 수가 배열되면 다 수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 중에 한 종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은 말 그대로 차가 뭐하다고? 같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자, 수의 배열이 이렇게 1, 3, 5, 7, 9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봤더니, 자, 이 둘의 차, 다시 말하면 앞에서 뒤로 가려면 2를 더하면 얘가 되죠. 다시
2에서 3으로 간다고 했을 때, 3에서 5로 간다고 했을 때,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 갈 때도 2를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오죠. 다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항을 갈 때 또 2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되죠. 맞니?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웃한 항 사이 관계, 즉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차가 계속 뭐하다고? 같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걔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자. 규칙이 차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처럼 뒤에서 앞에 걸 뺀 걸 차라고 부르는 거고, 앞에서 뒤로 갈 때는 뭐하고? 일정한 수를 뭐한다? 더한다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는 A1, A2, A3잖아요. 맞지? 자, 여기서 A2에서 A1을 빼봤어요. 맞습니까? 즉,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 뺐더니 뭐가 되죠? 2란 말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봤어요. 됐니? 뺐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네, 5 빼기 3이라서 2가 되죠. 여기도 네 번째에서 세 번째를 빼봤어요. 얼마입니까? 7 빼기 5죠. 2죠. 자, 이 차이가 어때요? 일정하죠, 얘가. 그래서 얘가 이제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 거고, 선생님 지금 요거를 표현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가로로 되어 있는 표현을 지금 세로로 바꾸고 있는데, 자, 얘가 2, 1, 3, 2, 4, 3, 1 때뿐만 아니라 언제? 모든 n에 대해서 뭐 199, 그러니까 뭐 A 50, 49 뭐 할 때, 자, 한 칸 차이 날 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 둘이 뭐 할 때 이웃한 항 사이 관계. 그거를 이제 수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이 2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n에다가 뭘 넣으면은 보다시피 1을 넣으면 얘가 돼요. 요 식에다가. 맞니? n에다가 1을 넣으면 얘가 되죠. 얘 1을 넣으면 3을 넣으면 얘가 된다. 그러니까 자, 요 표현 있죠. 요 표현을 잘 그냥 읽어줄 수 있으면 돼. 얘가 1을 넣고 1을 넣고 3을 넣고 할 때만 그때마다 이렇게 항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에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자, 이 둘이 뭐 한 칸 차이 나는 뭐 이웃한 항 사이일 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차를 구했더니 항상 뭐가 나온다? 2라는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이거예요. 뭐 어떨 때는 2가 나오고 어떨 때는 3이 나오고 어떨 때는 뭐 2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2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표현을 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그냥 이렇게 읽어줄 수 있으면 된다 일단. 자, 그리고 이거는 뭐 한 거면 이 항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다음 항은 선생님 아까 어떻게 해라고 했습니까? 자, 이게 이 둘 사이는 이웃한 항이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얘는 뭐라고? 다음 항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그럼 얘는 이전 항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n이 1이었다면 1, 2 이렇게 다음 항, 이전 항. 얘가 2였다라면 얘가 3,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 항, 다음 항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다음 항은요, a n 플러스 1은 맞지? 이전 항에서 d를 더하면 돼 라는 겁니다. 이 d는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든 것은 2잖아. 2, 숫자 2. 자, 일정한 수 걔를 그냥 d라는 어떤 상수로 표현한 거고요. 영어로는 디퍼런스, 즉 차이 있잖아. 차이. 그 차이가 일정에서 커먼 디퍼런스, 공통된 차, 그 약자로 그냥 d를 많이 쓸 뿐이야. 우리 상수 c라고 적어도 되는데 그냥 공차일 때는 d를 많이 쓴다. 그냥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첫째, 등차수의 일반항이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일반항을 구하는 게 정말 목표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일반항을 진짜 찾을 거거든요. 자,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일 때 일반항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일단 숫자로 한번 볼게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때 우리가 일반항은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걔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 수열을 일단 적을 수 있어요. 왜? 앞에서부터 적는다면 첫째 항이 1이고요. 둘째 항은 뭡니까? 2를 더하면 둘째 항이 되는 거 아닌가? 다음 항에. 맞지? 셋째 항은요? 5가 되겠죠. 여기다가 또 2를 더하면 되니까. 넷째 항은요? 또 2를 더하면 되니까 뭐예요? 7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적어 나갈 수는 있어요. 그치? 근데 여기서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봐 라고 하게 되면 대답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이거를 가로로 적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가로로 적었는데 얘를
세로로 한번 적어볼게요. 똑같은 표현이지만 표현을 바꿔보겠다 이거예요. 자, A1은 당연히 1이고요. A2는 뭐예요? 3인데 생각해보면 얘가 어떻게 태어났니? 태어났다? 자, 원래 있던 1에다가 뭘 한 거죠? 2를 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즉, 첫째 항에다가 2를 더해서 나온 거야, 얘는. 그래서 3이 된 거죠. 자, 세 번째 항은요. 어떻게 태어났니? 라고 물어보면, 자, 세 번째 항은 이오탄 항사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두 번째 항에다가 또 2를 더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항에다가 2를 더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 항이 뭐였어요? 지금 A 더하기 1 더하기 2거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2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자, 1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요거는 얘 둘을 본 거야. 얘 둘을. 맞지? 얘 둘을. 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2를 더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이거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적은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첫 번째 항에서 어떻게 됐니? 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이 되려면요. 지금처럼 2를 몇 번 더하면 되겠죠? 두 번 더하면 되잖아요. 1에다가 2를 더하고 다시 또 그 결과에다 2를 더하면 되잖아요. A2가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1에다가 뭐 2를 몇 번? 두 번 더했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 번째 항이 나온 겁니다. 자, 다시 네 번째 항을 구해볼까요? 네 번째 항은 당연히 이오탄 항 사이를 보면은 세 번째 항에서 뭘 한 거죠? 네, 2를 더한 겁니다. 세 번째 항에서 여기서 2를 더했단 말이지. 맞습니까? 자, 이거 틀리지 않았어. 당연히 맞는 거야. 근데 세 번째 항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세 번째 항이 얘잖아요. 얘를 여기 넣을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2 맞죠? 여기 세 번째 항 이거 넣고 거기에다가 2를 더한 거죠. 맞니?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2가 세 번 더해진 거죠. 지금 여기 보다시피. 그래서 네 번째 항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도 참이에요. 당연히. 세 번째 항에다가 뭐 한 거예요? 2를 더했어.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하자고? 자, 첫 번째 항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요거죠. 첫 번째 항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자면 2가 몇 번 더해진 거지? 세 번 더해진 거예요. 지금처럼. 한 번. 맞니? 두 번. 세 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네 번째 항이 된다는 것은 공차, 그 공통된 차이가 세 번 더해진 거구나. 자, 이거를 일반화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입니까? 네 번째 항이지만 실제로 이걸 이렇게 걸어간 간격 있죠. 걸어간 간격. 네 번째 항이지만 걸어간 간격은 몇 칸밖에 안 돼요? 세 칸밖에 안 되죠. 세 번.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다시피 얘는 1이고 얘는 4잖아. 맞지? 이 둘의 차이가 얼마죠? 3이란 말이지. 그래서 실제 둘 사이의 간격은 세 칸밖에 없기 때문에 뭐 공차가 세 번 더해진 겁니다. 맞니? 이게 4라고 해서 네 번 더해진 건 아니라고요. 되겠죠?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10번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즉 10번째 항. 그러면 10번째 항이면은 당연히 9번째 항에서 1을 더했겠지. 근데 그건 당연히 아는 거고. 그거 말고 첫 번째 항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2를 몇 번 더했겠니? 그게 질문이죠, 지금. 첫 번째 항에서 몇 번 더하면은 10번째 항이 되겠습니까? 몇 칸 걸어가야 돼, 일단.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이 되려면. 그쵸? 이 사이가 9칸이잖아. 맞지? 10에서 1을 빼면은 되겠니? 그래서 2가 9번 들어간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혹시 2를 9번 더하면 똑같은 숫자니까 어떻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1 플러스 9 곱하기 2라고 적을 수 있고요. 맞지? 왜? 2를 9번 됐으니까. 자, 아까 했던 네 번째 항 보입니까? 얘는 1 플러스 3 곱하기 2라고 적을 수 있겠죠. 왜? 2가 3번 더해졌으니까. 자,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2라고 적을 수 있겠죠. 됐니? 자, 이상의 결과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돼요. 관찰을 해보건데. 자, 얘가 두 번째 항이면 공차가 몇 번 곱해진다고요? 한 번 곱해져요. 얘가 세 번째 항이면은요, 공차가 몇 번? 두 번 들어가요. 왜? 2 더하기 2니까 곱하기로 고치면 이렇게. 다시 얘가 네 번째 항이면요, 공차가 몇 번 들어갑니까? 그렇죠. 세 번 들어가요, 세 번. 세 번 들어가요. 되겠니? 그 다음 10번째 항이면은 얘가 공차가 몇 번 들어가니? 네, 9번 들어갑니다. 9번.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목표가 뭐라고? n번째. 일반항이라는 것은 n의 식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n번째라면 자, 1 더하기 공차가 2인데 2가 몇 번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 칸? 그렇죠. n-1번 들어가겠죠. n번이 아니야. 맞지?
1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얘는 차이 간격은 n번째까지는 n-1이 되는 거라고요. 되겠니? 자,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2에 n-1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상의 결과 선생님이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숫자 1, 2로 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초항을 A, 공차를 어떤 숫자 D라고 둔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AN은 자, 여기가 A가 될 거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니? D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D가 몇 번? n-1번. 그래서 A 플러스 n-1의 D, 뭐 D 곱하기 n-1. 상관없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되겠니? 자, 이 말이 여기를 잘 보면 돼. A에다가 뭐 D가 공차가 똑같은 게 더해졌거든. 더해졌는데 몇 번 더해졌다고? n번째까지 가려면 첫 장에서부터는 몇 번째? 그렇죠? n-1번 더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0부터 시작해야 이게 n칸 간 거거든요. 근데 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n-1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여기 보입니까? 여기가 AN이죠. 여기는 A1이 생략된 거거든, 사실. 이 둘을 뭐 한 거? 뺀 거 있지. 이 둘을 뺀 게 여기 있습니다, 항상. 항상 이렇게 돼요. 되겠니? 자, 어쨌든 결론은 이거야. 얘를 뭐 해야 됩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적혀 있는 게 이제 선생님이 아까 여기 지웠던 그 초항 1, 공차가 2를 예를 들은 그 사례가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기 있죠. 얘가 1이면 뭐가 된다? 여기가 0이 되고 2면은 여기다 1 빼서 1이 되고 3이면은 여기가 2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n이라고 했을 때 얘는 n-1이 돼야 됩니다.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말로 한번 3번 외치라. a 플러스 n-1의 d, a 플러스 n-1의 d 되겠지? 자, 다음 등차 중앙에 대한 내용인데 얘는 이제 뒤에 문제에서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할게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일단은 예제 문제부터 먼저 봅시다. 자, 제 4항까지 차라리 나열하래. 근데 얘는 보세요. 쉬운 게 왜 그러냐면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랑만 좀 풀게. 자, 얘가 뭐예요? 수열 AN을 지금처럼 기호로 이렇게 적은 거거든? 맞지? 자, A라고 선생님 만약에 이름 붙인다면 얘가 중요한 게 뭐라고? N에 관한 식이라고요. 그러면 첫째 항은 뭐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돼. 그래서 그냥 나열하면 돼요. 두 번째 항은요. 이렇게. 세 번째 항은 2의 세제곱 더하기. 네 번째 항은요. 2의 네제곱 더하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n에 관한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n에다가 1을 넣어서 함수적으로 하나에 하나 그냥 대응시키면 됩니다. 되겠니? 끝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거를 뭐 하는 거, 나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반대가 어려워, 반대. 지금 밑에 문제를 볼게. 자, AN을 추측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센스껏 한번 풀어봅시다. 대신에 여기에 요 정도는 해주세요. 뭐냐면 자동으로 제일 첫 번째 돼 있잖아. 첫 번째. 이 수열의 첫 번째. 요 위에 뭐가 있다고? A1이 있다고. A2가 있다고. A3가 있다고. A4가 있다고. 다시 말해서 얘는 첫 번째는 1이 자동으로 걸려. 두 번째는 2가 자동으로 걸려. 그래서 자연수에서 실수로 함수라고 생각하세요. 되겠니? 그래서 3을 넣어서 얘가 나와야 돼. 4를 넣어서 얘가 나와야 돼. 그때 자, 이거 보세요. 얘가 변하지. 변할 때 이 숫자와 관계를 보시는 겁니다. 자, 어때요? 1일 때 얘가 1이죠. 2일 때 어때? 2죠. 3일 때 뭐예요? 3이죠. 4일 때 4죠. 맞니? 자, 그리고 이 분자, 분의 1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이거 사실 1분의 1로 봐도 되거든요. 맞니? 그럼 됐지 않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A에 N이라고 했을 때, 이 N은요, 지금 보다시피, 이게 분모의 N이 되는 거고요. 맞지? 분자는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에는 n분의 1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의 핵심 뭐라고 규칙 찾을 때는 자연스럽게 뭐 하시라고? 앞에부터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걔를 그대로 가지고 왔니? 뭐 이제 뭐 두 배 있니?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3번을 먼저 볼게요. 그 다음 3번을 봤는데 이번에는 역시 이 위에 A1, A2, A3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가 1일 때, 자, 이거 숫자가 지금 바뀌죠? 뭘로? 3. 여기는 2일 때 9, 3일 때 27 이렇게 바뀐단 말이지, 숫자가. 자, 선생님 여기서 무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로그. 요거는 가만히 있잖아.
다 똑같아. 마치 9의 1처럼 가만히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걸 무시한다면 내가 관심 가지는 건 뭐예요? 그렇죠. 얘랑 얘의 관계예요. 자, 1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되죠. 어떻게 써야지 이게 나옵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렇죠. 3의 1제곱, 얘는 3의 제곱, 얘는 3의 세제곱. 아, 여기가 4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3의 4제곱, 81. 맞니? 그래서 지금같이 이 숫자를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오니? 라는 판단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맞니? 그래서 AN은 뭐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 3의 n제곱을 적어주시면 되겠지? 이 자리에. 그리고 로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니? 그래서 이 숫자와 얘와의 관계를 항상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2번은 조금 더 어려워. 왜 그러냐면 이 수열 자체가 지금처럼 어때? 항이 이 두 개를 곱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곱한 것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아이디어상 뭐가 필요하냐면은, 야, 이게 전체가 첫째 항이고, 이거 전체가 둘째 항이거든요? 이 앞에 항들만 먼저 규칙을 구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항들만 또 규칙을 구하고, 이렇게 접근을 할게.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앞에 항들만 쭉 적어 볼게요. 1, 3, 5,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숫자 뭐가 있다고 친다면,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1, 2, 3, 4 이렇게 간다면, 이 숫자를 그대로 썼습니까? 그대로 쓴 것 같은데? 아닌데 여기는 그대로 쓴 게 아니죠. 2가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오니 이거예요. 이거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이 숫자를 몇 배 하고? 2배 하고 1을 빼면 되는 거죠. 아까처럼 얘를 뭐 한 건 아니고요. 3의 거듭제곱배 한 건 아니고. 되겠니? 왜 수의 별 자체가 이거는 3, 9, 27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가니까 그런 건데, 얘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1, 3, 5, 7 이렇게 등차로 가고 있단 말이지. 등차로 가게 되면 거듭제곱이 아니라 n에 관한 1차식이거든.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얘를 뭐예요? 2배하고 1을 빼면 되죠. 2배하고 1을 빼면 돼요. 2배하고 1을 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n이면 여기가 뭐가 되죠? 2n-1이 되는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1, 3, 5, 7 얘는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뒤에 있는 3, 5, 7, 9 보입니까? 얘도 규칙을 한번 볼까? 3, 5, 7, 9에 얘도 등차 수열이네? 맞지? 그러면 자 1일 때 3이 나와야 되고 2일 때 5가 나와야 되고 3일 때 7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2배하고 1을 더하고 여기 2배하고 1을 더하고 맞지? 2 곱하기 2 더하기 2배하고 1을 더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2n 플러스 1이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알겠니? 자,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은 그걸 살짝 쓴 건데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잘 되네 이런 느낌을 봐주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A에는 뭐가 되겠니? 앞에 건 뭐였다고요? 2n-1이고요. 뒤에 건 뭡니까? 2n 플러스 1이죠. 이 둘을 뭐 하시면 돼요? 네. 곱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AN의 일반항을 구하게 된 겁니다. 됐니? 자, 다음 이 문제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자, 위에 있던 512번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등차라고. 그러니까 수의 규칙이 아까처럼 뭐 거듭제곱으로 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야. 등차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얘에서 얘를 더하는 게 있는데 걔가 다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는 것도 똑같고 얘도 같다 이거야. 근데 얼마를 더했습니까? 지금 6을 더했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얘도 6을 더한 거야. 맞니? 그래서 얘를 6을 더해서 얘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 하면 돼요? 6을 빼면은 앞에 숫자가 나오겠지. 27 빼기 6을 하면 얘가 나온다 이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21이 되어야지만 되겠죠. 맞니?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서도 6을 더해서 얘가 될 거거든. 그 얘기는 15에다가 뭘 빼면 6을 빼면 얘가 나오겠네. 얘는 9가 되겠죠. 그래서 네모를 채울 수가 있겠지. 왜? 등차니까. 여기 구했단 말이죠. 이거를 나머지에도 다 적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2번도 볼게요. 자, 얘가 등차 수열을 했잖아. 여기다가 뭘 더하면 얘가 됩니까? 더하기 얼마를 하면 얘가 되지?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야 되겠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음수를 더해줘야 얘가 됩니다. 자, 4분의 3에다가, 맞지? 얼마를 더해야 4분의 1이 되겠니? 라고 하게 되면, 이 숫자는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잖아요. 왜? 수가 작아졌잖아. 그러니까는 음수를 더한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여기도 얼마를 더해야 됩니까? 네, 방금 구한 똑같은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음수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요. 이거 더하기 얘를 하게 되면. 자, 얘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 여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분의 1을 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이해 되겠니? 자, 514번은 아까 선생님이 유도를 열심히 해서 좀 외워달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부탁컨대.
자, A 플러스 n-1의 d 뭐죠?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이거는 뭐죠? 초항이고 얘가 공차일 때 A 플러스 자 항수에다가 1을 뺀 n-1에다가 공차를 곱한 것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n-1의 d, A 플러스 n-1의 d 그것을 여기 적용할게요. 자, A는 구하래. 장난해? A는 첫 장이 뭐죠? 2 플러스 n-1의 공차 뭐예요? 3이잖아. 됐지? 이게 답이고 얘를 전개를 해서 3n-1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보다시피 이 n에 관해서 몇 차식이 나옵니까? 그렇죠. 1차가 나오고요. 여기에 있는 1차 개수가 뭐가 되지? 공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사용될 거니까 살짝 언급을 할게. 등차 수열은 첫 번째는 뭐냐면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그리고 1차 개수가 뭐가 된다고요? 네, 공차가 됩니다. 자, 다음 2번도 볼게요. 자, AN은 어떻게 된다고? 이 수열 또 AN이라고 그냥 이름 붙일게. 얘도 그냥 AN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지금 뭐 크게 얘를 또 BN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렇게 하진 않을게. 자, 얘를 만약에 AN이라 한다면 뭐가 되죠? 첫 장이 얼마입니까? 10 플러스 n-1의 공차 마이너스 2. 되겠니? 자, 이게 답이라고. A 플러스 n-1의 D 마이너스 2n 플러스 12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자, 얘 볼까요? 얘도 등차 수열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 그렇지. 그러면 초항과 공차만 찾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은 초항과 공차라는 문자 2개 있는 거예요. 미지수 2개. 걔만 찾으면은 규칙을 다 파악한 거예요. 지금 초항은 1이죠. 공차는 얼마입니까? 더하기 얼마 했어요? 5를 했잖아. 물론 여기도 더하기 5를 했을 거야. 여기를 보든 여기를 보든 여기를 보든 어쨌든 얘는 하나만 찾아주시면은 이 공통적인 차 5가 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5다. 됐다.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네, A에는 A 플러스 n-1의 D 되겠니? 따라서 5n-4가 답이 된다.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얘는 3분의 8 이런 식으로 가네. 그러면 초항은 얼마입니까? 즉 3이 되겠죠. 여기 첫 번째 거. 공차는 얼마니? 더하기 얼마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뺀 거. 걔가 바로 공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8에서 3을 빼서 나온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뭐 선생님 여기서 바로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했는데 이렇게 바로 보이면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수가 좀 복잡하다면 지금처럼 다음 항에서 이 전항을 빼주는 게 공차다. 자, 어쨌든 A에는 A 플러스 n-1의 D 됐나? 자, 마이너스 3분의 1의 n 되겠지? 플러스 4가 되겠죠. 필수예제 일단 1번을 좀 볼게. 그리고 제 4항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때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자, 얘들아,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은 뭐는 알아야 된다? 일반항 공식 AN은 n번째 항은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하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n-1의 D는 반드시 유도를 한 결과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 네 번째 항이라고 돼 있잖아. 맞지? 자, 얘는 뭐라고 적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뭘로? 등차 수열은 항상 두 가지 요소인 초항과 공차를 알면은 등차 수열은 다 파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가만히 있지 말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일반항 공식에 적용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지 마. 어떻게 하면 돼? 첫 장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잘 모르지만 거기에서 A라고 적었습니다. 플러스 뭐예요? 이게 4니까 뭐만 3D만 해주시면 된다고. 이게 네 번째 항이니까 여기가 하나 줄어들어서 첫째 항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죠? 3D를 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자, 이거를 그냥 일반항을 뭐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적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니? 근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래. 이 얘기는 뭡니까? 아, 얘는 지금 A1이 마이너스 1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 더하기 3D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3D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가 되고 D는 3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AN을 구하라 라고 하게 되면 보다시피 초항에다가 공차가 n-1번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지금 초항이 마이너스 11이죠. 이 수열은.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입니까? 지금 3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고 전개해서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되겠니? 지금 굉장히 낯선 느낌이죠. 막 많이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AN은 무슨 수열이다? AN은 등차 수열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AN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근데 31번째 항은 숫자로서 81이고 45번째 항은 숫자로서 127이래.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배운 건 이것밖에 없거든요. 맞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31번째 항이라고 했잖아. 가만두면 안 돼. 뭐라고? 등차 수열이니까 무조건 초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맞니? 자, 얘는 뭐라고 적을 수 있다고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몇 번 들어간 거라고? 31이니까 30번 들어간 거예요. 되겠죠? 왜냐면 여기 A1이니까 A1하고 30하고 31하고의 차이가 30이니까. 되겠니? 그 다음 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라고 적으면 돼요? 첫째 항에다가 뭐 한 거죠? 44D를 한 게 127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얘를 바꿔줄 수가 있고 얘를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으면 끝난 겁니다. 알겠니? 자, 그런 다음 변변을 뭐 할까요? 자, 보세요. 얘들아. 이제는 자, 1학년 때 배웠던 미지수 두 개씩 두 개인데 AD에 관한 1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연립 방정식 풀면 돼요. 변변을 선생님 뺄게요. 밑에서 위로 뺄게요. 그럼 얼마입니까? 42가 되겠죠? 여기서 이거 뺄게요. 그럼 A는 소수가 되고 얘는 뭐죠? 14가 되겠죠. 맞니? D가 얼마죠? 네, 3입니다. D가 3이면 여기 15 넣으면 되겠죠? 3을 넣으면 이게 90일 거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여기는 지금 연립 1차 방정식을 푼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일반항 적용해 줄 수 있으면 이해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뭐냐? 일단 AN을 대답해 볼게요. AN은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n-1의 d잖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척지항이 지금 마이너스 5고요. 공차가 지금 3이거든요. 맞니? 그래서 3n-8이 되겠네. 맞죠? 자, 이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숫자를 넣으면 그냥 숫자가 툭 튀어나오는 거라고. 맞죠? 선생님 일반항은 굉장히 이득이 있다. 왜? 숫자를 넣으면 숫자가 툭 튀어나와요. 자, A 100이 궁금해요. 지금 문제에서. 그럼 여기다가 n에다가 뭘 넣으면 돼? 100을 넣으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가 되죠? 292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돼요. 되겠니? 자, 오늘 되게 길게 설명했는데 결국에 선생님이 이거 하나 정확하게 외우자 이겁니다. 계속 선생님이 이그젠플을 풀면서 보여줄게요. 자, 517번은 선생님이 이제 이거는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려고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네,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공차가 마이너스 7이고요. 사망이 얘래요. 자, 얘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죠? A3가 12죠. 그런데 등차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 가만히 둘 거야, 안 둘 거야? 안 되지. 뭘로 바꾸세요? 일반항 A 플러스 n-의 D.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몇 D? 그렇죠. 2D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되겠니? 자, 그랬을 때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7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둘을 연립을 한다면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됩니까? 26이 되겠네요. 되겠니? 자, 그러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은 다 파악한 거예요. 왜? 초항과 공차가 다 숫자로 나왔잖아. 그러면 AN은 뭐가 되나요? 네, 일반항 공식. 자, A 플러스 n-1의 D. 맞습니까? 얘가 돼요. 즉, 마이너스 7n 플러스 33이 되겠죠. 되겠죠? 근데, 그러한 AN에 대해서 어떤 K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23이 되는데, 그럼 AK는 뭡니까? 네, 이게 함수적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했죠. 수열을.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갖다가 FN이라고 친다면 지금 이 K잖아요. 이 K는 뭐예요? 그냥 여기다가 K 넣은 거야. 맞죠? N 자리에 그냥 K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그냥 뭐 하면 돼요? K 넣은 겁니다. 되겠니?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4입니다. 해서 이렇게 이걸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7K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56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K는 8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이 8이 된다. 자, 여기가 선생님 K인데요. N이 아닌데요. 당황하지 마. 알겠지? 그냥 N에다가 뭐 넣은 거예요? 그렇죠? K 대입한 겁니다.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함수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역시 가르쳐 줬습니다. 자, 이제는 얘는 어느 정도 외웠다고 치자. 선생님 이거를 좀 안겠다고 치고 선생님 문제 풀게요. 자,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등차 수열의 5번째 항이죠. 자, 이거를 5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장사를 1투로 합니까? 이거 가만히 둘래 안 둘래? 준호야 어떻게 하고 싶어? 빨리 대답해. 어떻게 바꿀까? 5번째 항을 무조건 뭘로 바꾼다고요? 첫째 항에다가 얼마를? 공차를 4번 더하면 돼요. 라고 해서 이렇게 초항과 공차를 바꾸는 거예요. 자, 얘를 일반항을 적용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5를 갖다가 가만히 두지 마. 알겠죠? 그 다음, 얘는요? 응? 빨리 대답해. A3를 뭐로 바꾸면 돼?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얼마 더한 거야? 2번 더한 거잖아요. 맞니? 왜냐면 이 숫자에다가 뭐 1을 빼줘야 됩니다. 맞지? 그 다음에 앞에 4배를 한 거예요. 되겠니?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장사 요트라니 준호야? 빨리 대답해. 뭐요? A 더하기 D. 되겠니? 첫째 항에다가 D 더한 거. 얘는 A 더하기 얼마요? 3D.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랑 얘를 지금처럼 뭐 한다고요? 일반항을 적용한다고. 장사 요트를 합니까? 그냥 바로 일반항 적용. 이게 끝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 뭐예요? 둘을 뭐 하면 돼요? 연립. 왜? AD 문자 두 개고 식 두 개잖아. 연립하면 되잖아. 맞지? 어떻게 연립할까요? 이게 참, 한쪽으로 넘겨볼까? 얘는 뭐예요? 3A가 될 거고. 한쪽으로 넘길까요? 마이너스 4D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자, 밑에 식은 어떻게 됩니까? 2A 플러스 4D는 6이죠. 맞지? 자, 변변을 연립하는데 대입법도 되고요. 맞죠? 가감법도 되는데 지금은 가감법도 괜찮네요. 왜? 변변을 다면 얘가 날아가죠. 그래서 2A는 3A1 더하기 6이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 뭐 A라고 적기도 하고 A1이라고 적기도 하는데 이거는 원래 다 A1이다 또는 A다 라고 공통으로 해야 되지만 편의상 이렇게 적든 이렇게 적든 좀 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는 뭐죠? 마이너스 6입니다. 되겠니? 마이너스 6 넣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6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8. 2분의 뭐가 되죠? 9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되겠니? 아, D는 잠깐만. 여기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을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2분의 9죠. 이게 대입만 한 거야. 그래서 그냥 대입한 겁니다.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 연립 일차항 풀 줄 알았죠? 자, 이제 7번째 항을 대답해라. 자, 7번째 항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준호야, 장사 리투랑이 뭐라고 적어야 돼? 7번째 항이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니? 얘는 6번 더한 거잖아. 근데 지금 A가 뭐였다고? 마이너스 6이라고. 지금 D가 얼마라고? 2분의 9라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대답하면은 27에다가 6을 뺐기 때문에 21이 되겠죠. 됐습니다. 끝났어요.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얘 알면은 그냥 다 풀 줄 아는 거예요. 이제 4번을 한번 볼게요. 질문입니다. 등차 수열에서 뭘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일반항을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일반항은 n에 관한 식인 거죠. a 플러스 n-1의 d입니다. 맞니? 여기다가 n에다가 3을 넣으면 3번장이 나오고 4를 넣으면 4번장이 나오고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필요한 게 초항과 공차를 알면 되죠. 여러분, 이 수열이 an인데 이 수열의 초항이 얼마죠? 100이죠. 제일 처음에 있는 숫자 맞죠? 100입니다. 공차가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준호야, 3. 맞아? 아니요. 얼마니? 마3.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야 얘가 나옵니까? 마3을 더해야 나오죠.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야 됩니까? 마3을 더해야 되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끝났는데요? 뭐가?
일반항이 그냥 100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n-1이 되는 거죠. 맞니? 그러면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3 빼기 뭐죠? 3n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an이라고 해. 자, 한번 검토를 해볼게. 여기다가 1을 넣어봐. 얼마가 나와요? 이게 나오죠? 103 빼기 3. 1을 넣으면 이게 나오죠? 3을 넣으면 이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얘가 쭉 가가지고 언제부터는 뭐가 된다고요? 양수였다가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이거잖아요. 맞지? 그 음수가 나오게끔 하는 얘가 얼마니라는 지금 주장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요 뒤에 가다 보면은 결국에 n번째 항이 될 거고, 자, 이걸 n번째 항이라 할게요. 이 값이 뭐라고요? 지금 103 빼기 3n이라고요. 되겠습니까? 걔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음수가 되기를 원한다고. 걔가 음수가 되기를 원하는 n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처럼 세운 일반항의 무슨식? 부등식을 세웠습니다. 되겠죠? 부등, 풀 수 있나요? 네. 장난해. 이건 뭐, 1차 부등식을 못 푸나. 3분의 103이고요. 얘는 뭡니까? 34점. 뭐, 블라블라죠. 34 더하기 3분의 1인데,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n은 34점 블라보다는 커야 되니까 35, 36, 37 이런 게 다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처럼 여기서 음수가 되게끔 한 n은 35부터 가능했던 거예요. 35번째 항부터 얘가 음수였던 거죠. 맞니?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35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되겠니? 자, 전혀 어려운 거 아니야. 선생님 지금 뭐 푼 거예요? 부등식 푼 거예요. 일반항은 똑같이 구했잖아. 여기서 이게 지금 연구가 작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부등식을 푼 거야. 제일 마지막에.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되겠니? 아, 이번 볼게요. 자,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됩니까? 자, 일단 수의 배열을 봐주세요. 규칙성이 어떤 규칙을 따릅니까? 같은 수를 뭐 하면은 더해 나가면은 다음 항이 되죠. 맞지? 그래서 얼마를 더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공차는 지금 6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초항은 얼마예요? 초항은 제일 첫 번째 있는 항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첫째 항. 첫째 항은 지금 마이너스 50입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규칙에 필요한 A와 D를 다 찾았거든요. 그러면 AN을 바로 세워볼까?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n-1번 더하면 돼요. n-1의 D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더하기 n-1의 D. 자, 그러면 전개를 해서 얼마라고 적으면 돼요? 마이너스 50, 8 마이너스 플러스 6n이라고 하면 되겠죠? 얘가 바로 AN이에요. 일반항이라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다가 3을 넣으면 세 번째 항 나오고 4를 넣으면 네 번째 항이 나온다고. 근데 처음으로 양수가 되길 원해. 이 값이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뭐 어떻게 풀면 되죠? 이 계산된 값이 양수가 되게 하는 n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넘겨서 계산하면 야, 이거 얼마죠? 6954 맞지? 9점 블라블라죠. 그러니까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7.5항, 8.3항 이런 건 없거든요. 자연수란 말이죠. 그래서 n은 뭐 최초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뭐죠? 10이 됩니다. 10번째 항부터 양수가 되겠네요. 됐니? 자,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봐. 자, 여기서 이제 IQ 차이가 좀 납니다, 애들이. IQ 차이가 납니다. 18, X, Y, 9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때 X와 Y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수학을 좀 외우고 좀 좋아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렇게 봅니다. 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얘라고요. 이것만 알면 다 풀리거든. 아,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수열은요. 첫째 항이 얼마니까 18이고요. 맞니? 네 번째 항이 9네요. 아, 그래서 A1은 18이고요. 여기 맞죠? 그 다음에 A4는 얼마죠? 9죠, 지금.
이걸 두 개는 지금 모르는 상태고.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이런 거는 장사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꾸라고요? 4라고 돼 있으면은 참지 말고 a 플러스 뭐다? 3d다. 맞니? a 플러스 n-1d. 이거 1 빼서 적은 거야. 그러면 됐다 이거야. 왜? 미지수를 두 개 안단 말이죠. 맞지? 이게 a이기도 하고 a1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8을 넣으면 되는 거죠. 되겠죠? 18을 넣었더니 d가 얼마면 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뭐죠? 두 번째 항이죠. x가. 얘는 뭐예요? 세 번째 항이죠. 됐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자, 장사 하루 이틀 게 아니라고. a 플러스 입 잡아 찢어뿐다 이 새끼야. 어디서 하품을 뭐 가리고 하든지 좀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나 좀 봐라 이런 식으로 하품하고 있냐 이 새끼야.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죠. 그래서 이건 18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되고요. 18에다가 뭐 한 거죠? 2배의 마이너스 3을 해서 얘는 15가 될 거고요. 얘는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xy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풀면은 정말 외워서 푼 학생입니다. 틀린 거 없어요. 다 잘했어요. 근데 이걸 좀 이해를 하는 학생은 어떻게 풀겠습니까? 준호야, 문제적 남자야. 나왔어. xy를 구하라. 10초 줄게요. 됐죠? 자, 등차 수열이라며. 여기다가 어떤 값을 더하면은 얘가 나오고, 일정한 값이야. 이게 d라고 적은 거 아직 몰라. 여기다가 얘를 또 더하면 얘가 나와.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얘가 나온 거니? 3d를 더해서 얘가 된 거 아니야? d 더하기 d. 그게 근데 얼마야? 간격의 차이가? d가 얼마니? 3이잖아요. d가? 이거 미안.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맞습니까? 간격이. 여기다가 d를 더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그 d를 3번 더했는데, 그 값이 얼마 차이 나야 된다고? 마이너스 9 차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d가 얼마야 되죠?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칸 갈 때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기 또 마이너스 3, 여기 또 마이너스 3 했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가 9가 나온 거예요. 되겠니? 질문이에요. 이거 얼마죠? 18에서 마이너스 3 했다 임마. 얼마고? 15고 임마. y는 얼마입니까? 15에서 마이너스 3 했다. 12겠죠. 답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푼 거랑, 알겠지? 이거는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나오니까 이거를 무조건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 오늘.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그냥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음 522번인데 얘는 선생님이 한 가지 좀 전형적인 유형이라서 선생님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학생들이 이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사이에 n개수를 만들어서 만든 수열이잖아. 그럼 이 수열은 말이에요. 얘가 뭐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자, 얘는 몇 번째 항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봐. 자, 요 위에 적을게요. 얘는 A1이야. 첫 번째 항. 이 수열 전체를 AN을 이름 붙일게. XN 말고. 맞지? 자, 그래서 A1, 얘가 A2, 얘가 A3잖아. 그러면 질문이야. 얘는 몇 번째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가 몇 개 있지? N개 있잖아요. 이게 구술이라 쳐봐. 하나. 구술 N개가 있는데, 하나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더 추가된 거 아니야? N개에다가. 총 몇 개 있니? N개에서 뭐? 두 개 추가된 거죠. 제일 마지막은. 그래서 A에 N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이거 당연하죠. 맞지? 자, 그래서 지금처럼 요렇게 위에 이 줄을 있잖아. 적는 게 굉장히 오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등차 수열인 거는 뭐가 등차 수열이냐면 요렇게가 등차 수열이에요. 맞지? 즉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이 AN 입장에서 첫 번째 항이 뭐다? 마이너스 8이다. 그 다음에 AN 입장에서 N 플러스 2번째 항이 3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나? 그러면 자, 장사율을 들어가니? 그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자, 얘는 첫 번째 항에서 자, 여기다가 1을 뺀 거죠. N 플러스 1에 맞니? D 등차를 5 빼서 더하면 3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반항 공식을 쓴 겁니다. 됐니? 자, 첫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8이니까 요거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시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8 더하기 n-1의 d는 30이 되는 거고요. 자, 이항할게. 이항하면 여기 38이 되겠죠? 됐니? 그리고 이 문제에서 지금 공차가 뭐라고 했죠? 2라고 가르쳐 줬었네요. 2도 대입을 했어야 되겠네. 여기서부터 대입을 할게. 자, 그러면 n이 얼마가 됩니까? 자, n 플러스 1이 19가 돼야 되죠? 되겠죠? 그럼 n이 18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18이에요. 끝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애들이 막 이상하게 풀면은 조금 오답이 나올 수가 있어. 특히나 이 AM만 등차 수열이, 그러니까 XM만 등차 수열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수열로 보고 얘가 첫 번째니까 얘에다가 여기서부터 넘버링을 하세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은 n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요. 자, 일단 이 문제 관계없이 그냥 A, B, C라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얘에다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얼마를 하면 D를 했을 때 나왔다고 친다면 여기에다가도 똑같은 숫자 얼마를 D를 더하면 이 C가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B라는 것은 A에서 D를 더하면 되는 거고, 맞죠? C라는 것도 뭐예요? B에서 D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변변을 뭐 하면은요. 빼면은 이게 역시 성립을 하겠죠. 다시 얘기하면은 얘는 C 빼기 B 이렇게 할까? 여기를 뺄게요. 그래서 C 빼기 B가 될 거고요. 자변은 밑에서 위로 뺐으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B 빼기 A가 되겠죠. 맞니? 이건 거의 당연한 건데 왜 그러냐? 이 둘의 차이 있죠. B에서 A를 뺀 차이가 C에서 B를 뺀 차이와 당연히 같아요. 맞니? 그러면 하나를 이항할까요? 얘를 이항합시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가운데의 놈의 두 배가 양 끝에 합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가운데 A는 둘의 중점이에요. 그럴 때만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 숫자가 예를 들어서 1, 4, 5면은 이게 등차 수열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왜? 이 둘의 차이가 얼마야? 즉 더하기 3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더하기 1을 했잖아요. 등차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등차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1, 4, 7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3 더하고 3 더하고. 맞습니까? 똑같은 게 더해져야 얘가 등차 수열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려면은 이 둘의 무슨 점이? 중점이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되겠니? 왜,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얘 둘의 중점이 이해가 돼야 된다. 왜? 이 둘의 간격과 이 둘 사이의 간격과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뭐하니까? 같으니까. 이런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이 이겁니다. 가운데 A는 둘의 중점이다. 또는 뭐 가운데 놈의 두 배가 양 끝에 합과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처리를 할게요.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자, 얘를 문제를 해결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적용해 주세요. 뭐요? 얘들의 중점이에요. 그래야 등차가 돼. 이런 식으로 얘가 아니라.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자면 가운데 놈의 몇 배가 두 배가 양 끝에 합과 같아. 맞니? 가운데 놈의 두 배가 양 끝에 합과 같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자, 이거는 좀 가볍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x 제곱. 자, 얘를 이항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x. 자, 마이너스 2 넘어서 마이너스 3은 0이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3. 어떻게 해서? 2x 플러스 3. 선생님 문제를 좀 잘못 적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3이에요. 그래서 자, 문제를 조금만 수정을 할게. 잘못 옮겨 적어서 그런 거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5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x는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실수 x의 합은 그냥 이 둘 더해서 2분의 3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 수순대로. 자, 둘의 중점이 가운데에다. 가운데 놈의 두 배가 양 끝에 합과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8번도 맞아 볼게요. 자, 여기는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봐봐. 등차 수열을 이룬 세수가 있죠. 그러면 세수를 모르니까, 자, 미지수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고. 미지수를 A, B, C로 설정할 수 있다고요. 왜? 세 숫자가 있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A, B, C로 쓰고 그 둘의 합이 지금 15다. 맞지? 그 둘의 제곱의 합이 8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지금 조건 안 썼어요. 맞지? 얘가 등차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하나 더 있다고요? 네. 가운데 놈의 2배가 양 끝에 합과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자, 문자가 몇 개 있죠? 지금 3개 있고 식이 몇 개 있죠? 3개 있단 말이죠. 자, 얘는 등차를 이루기 때문에 나오는 조건식이에요. 그래서 이 셋을 뭐 하게 되면 연립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건 2차고 얘는 1차, 얘는 1차잖아. 당연히 1차, 1차를 먼저 연립하는 게 좋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와 C를 여기 보입니까? 뭐를 2B를 대입하게 되면 3B가 뭐가 되죠? 15가 되죠. 그래서 B가 5가 됩니다. 되겠니? 자, B가 5가 되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B에 5를 대입하면은 A 제곱, C 제곱, 25니까 60, 57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B가 지금 5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어떻게 바뀝니까? A와 C의 합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을 또 뭐 하게 되면 연립하게 되면 당연히 A와 C가 각각 다 튀어나옵니다. 25. 아, 네, 58. 네, 고맙습니다. 자, 이걸 연립하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미지수를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세수가 등차 수열이잖아. 맞지? 이것도 굉장히 자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자, 여기서 이 세 숫자를 뭐 x, y, z 이렇게 서로 다른 아예 모르는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냐면요. 가운데 a를 있잖아. a라고 두세요. 가운데 a를. 이건 첫째 항의 a가 아니라 그냥 어떤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d를 뺀 게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숫자예요. 왜냐면 앞에서는 d를 더해야 되잖아. d를. 근데 뒤에서 앞으로 갈 때는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뒤로 갈 때는 d를 더하면은 얘에다 얘 더하면 얘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d를 더해서 얼마?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 개의 숫자가 있을 때 그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미지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다고요? x, y, z 이게 아니라 그냥 a-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대칭식으로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지수를 하필이면 이렇게 세워도 되거든요. 선생님 잘 모르는데 제일 앞에 있는 걸 a라 할까요? 그 다음 수는 뭐죠? a 플러스 d고요. 그 다음 뭐죠? a 플러스 2d요. 맞잖아요. 이것도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 거 맞잖아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우리가 보통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잘 세우는 게 더 훨씬 편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는 이 셋을 한번 합을 구해보세요. 합이 얼마죠? 3이에요. 얘랑 얘랑 얘를 더해보세요. 세 숫자를. 3A거든요. 얘는 더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3A 플러스 3D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이 어떻게 되도록 단순하게 나오도록 조금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을 때는 A-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세워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 선생님이 하나 정리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도 답은 나왔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자, 참고로 자, 4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5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가. 그러면 4개의 수니까 x, y, g, w 이렇게 할까요? 여기는 x, y, g, w 뭐 하고 또 하나 더 뭐 알파 뭐 이렇게 할까?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내가 5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A를 A로 두세요. 되겠니?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세운다고요? 지금처럼 합이 단순하게 나오려면 이게 대칭 구조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D를 더한 게 얘죠. 이 다음항. 맞지? 그러면 여기 D를 뺀 게 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얘랑 더하면 뭐가 되죠? 이거랑만 더하면 D가 사라지죠. 소구가 된단 말이죠. 얘가 마찬가지로 이 다음 항은 여기다 또 D를 더해야 되고 여기는 또 D를 더해야 되니까 거꾸로 가면은 D를 빼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5개 숫자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어떻게 미수를 세워달라고요? 가운데를 A로 두시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2D 이렇게 해서 그 합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그냥 5A가 되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되겠니? 그래서 미지수 5개를 세울 필요가 없죠. 등차 수열이니까 2개만 알면 되는 건데 A가 여기서 초항은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이거죠. 4개. 어떻게 할까? 준호야. 여기를 A를 할까?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왜냐면 D를 더하고 D를 빼고 D를 빼고. 그러면은 이거 4개를 더하면 뭐가 돼요? 4A 마이너스 2D죠. 맞지? 조금 거시기 하죠. 좀 마음에 안 들죠. 물론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미지수를 세울 때 좀 간단하게 세우는 방법이 없겠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세워주세요. 잘 보세요. 내 숫자를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 두 번째 있는 숫자를 A-D로 세울게요.
이거 세 번째 있는 숫자를 a 플러스 d라고 둘게요. 자, 여기서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공차를 뭐로 둔 거죠? ED로 둔 겁니다.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D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ommon difference의 D가 아니라 그냥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숫자가 있는데 걔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공차가 E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죠? A 플러스 3D. 여기는 A 마이너스 3D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미지수 4개를 세워주시면요. 그 합은 얼마가 되나요? 합은 얼마? 4A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합이 좀 간단하게 나오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문자를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좀 좋고요. 네 수는 얘고요. 5개의 수는 얘가 되면 대칭 구조로 해서 합이 간단하게 나오도록 문자를 세운 겁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메모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 문제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얘를 풀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하시라고요? 처음부터. 자, 세 개의 합이 뭐다? 15라고 했죠.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세 개의 숫자를 이런 식으로 놔라고요. 대칭 구조로 그냥. 되겠지? 이 세 개를 더해서 얼마다? 15다.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제곱의 합이 얼마다? 83이다. 되겠니? 그러면 미지수가 처음부터 이제 2개가 된 거야. 왜? 이 조건까지 반영을 해서 세운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훨씬 간단하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A. 3A죠, 3A. 여기. 3A가 15가 되니까 A는 5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5 넣으세요. 5 넣으면 이제 그냥 방정식 풀면 돼요. 5-D의 제곱. A 제곱. 자, A가 5죠. 5 플러스 D의 제곱은 83이네요. 됐니? 자, D제곱 나오죠? 2D제곱. 마이너스 10D 플러스 10D에서 없어지죠? 맞습니까? 25죠. 75가 되겠네요. 되겠지? 자, 그러면 D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항하게 되면은 8이 되는 거죠. 아, 네네. 미안합니다. 2D가 8이 되는 거죠. 네, 2D가 8이 되는 거고, 네. D제곱은 4가 되겠죠. 그래서 D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뿔마 2가 네요. 선생님 답이 2개인데요. 잘 봐. A가 선생님이 뭐라고요? 세 숫자 중에 가운데 있는 애 있지. 걔를 A로 둔 거야. 그러면 A가 만약에 뭐라면 A가 5고 D가 만약에 뭐라면 2라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있는 게 5고요. 맞지? 거기다가 뭘 더했어요? 2를 더한 게 얘고요. 2를 뺀 게 얘입니다. 그래서 세 숫자는 뭐냐면 3, 5, 7이 돼요. 되겠습니까? 만약에 두 번째로 A가 5고요. D가 마이너스 1에. 그럼 똑같이 자, 5에다가 뭐 한 거죠? 여기는 D를 더한 거고요. 여기는 D를 뺀 거죠. 맞습니까?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그러면 이건 계산하니까 뭐가 돼요? 7, 5, 3이죠. 맞니? 자, 이렇게 하더라도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겁니다. 왜? 공차가 2고요. 이렇게 해도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수가 7, 5, 3. 공차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래서 세수를 답해라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3, 5, 7이라고 답해도 답이고요. 어떻게 해도 답입니까? 7, 5, 3 해도 답인 거예요. 맞지? 그래서 서로 다른 답이 나온 게 아니야. 뭘 대답하라고 했을 때는? 세수를 대답하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보다시피 길게 얘기했지만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세수가 이루는 등차 수열이 있을 때 문자를 x, y, z 이렇게 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a, d를 통해서 맞지? 대칭 구조로 해서 문자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되겠니? 자, 523번입니다. 얘는 좀 쉽거든요. 특히 등차 중앙의 내용 자체는 쉬워요. 지금 새로 배운 내용이 등차 중앙을 이룬다라고 하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세수가 가운데 놓으면 2배가 양끝에 합과 같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또는 이 세 숫자를 어떻게, 가운데를 A -D, A 플러스 D 이렇게 문자를 두거나. 그래서 이 자체가 어렵진 않아. 그래서 항상 고일 수학과 많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정리가 되겠죠. 얘가 몇 차식이죠? 1차식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래서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나요? 네, f-1이죠. 자,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값을 넣는 거잖아. 그 다음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죠? f1이죠.
그 다음에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죠? 네, f2죠. 자, 혹시라도 몰라서 선생님이 여기 이것만 하나 보여줄게요. 왜 이게 f2냐?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있다라면 여기다가 수치 대입을 하는 거죠. 왜?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 2를 대입할게요. 왜?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거든. 0이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니? 왜? 이게 0이 되면 얘가 뭔지 모르지만 전체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나머지가 f2라고요. 되겠지? 그래서 자 x-2로 나눈 나머지는 곧장 뭐라고요? f2라고 답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값이 있지 걔를 대입하면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세 수가 있는데 이 수가 뭐라고?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이룬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가운데 놈에 자 x, y, c라고 할까? 그러면 가운데 놈의 2배가 양 끝에 합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등차 중앙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갑시다. 가운데의 f1의 2배는 양 끝에 합과 같다. 됐니? 자 대입을 할게요. 여기 1 넣으면은 2배에 1 더하기 a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을게요. 자 1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요. 2를 넣으면 네 4 더하기 2a 플러스 2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합시다. 자 a 플러스 3이 되니까 2a 플러스 6이고요. 자, 얘는 3 마이너스 a고요. 얘는 뭐죠? 네 2a 플러스 6이죠. 따라서 이거는 a, 이거는 플러스 9. 자 a가 나오네요. 어떻게 나옵니까? a는 네 3이 나옵니다. 끝. 자 524번도 보세요. 고1 수학하고 등차 중앙 내용이 같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뭐죠?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세근의 합 맞죠? 이거는 두 개끼리 곱한 합 곱 이렇게 해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쓸 수 있는데 얘가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쓰실 수도 있죠. 근데 봐봐 이 셋을 뭐 한 거예요? 더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쓰지 말고 미지수를 어떻게 쓰시는 게 자 가운데 a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이 앞에 거는 뭐 a 마이너스 b 이 뒤에 거는 a 플러스 b 해서 미지수가 몇 개가 아니라 3개가 아니라 2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등차 수열일 때. 특히나 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셋을 더하면 그냥 3a가 되는 거죠. 되겠니?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와 등차 중앙을 같이 쓸 때 이번에는 뭐 미지수를 갖다가 지금처럼 대칭형으로 세워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근과 계수 관계에서 세근의 합 일단 계수해서 읽어볼까요? 얼마죠? 3이죠. 그 다음에 이건 두 개끼리 곱한 합 두 개끼리 곱한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그냥 세 개를 곱한 곱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k가 되겠죠. 마이너스 k. 자, 걔가 실제로 근을 통해서 구해볼게요. 이걸 더하면 이 셋을 더하면 얼마죠? 네, 3a고요. 자, 그럼 여기서 a가 바로 나왔어. 뭐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근은요. 1 마이너스 d, 네, 1 플러스 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끼리 곱한 합. 이 둘을 곱해서 더하면 되죠. 자, 이거 곱하면 1 이거고요. 얘가 먼저 할까요? 1 플러스 d고요. 그 다음 이 둘을 곱할까요? 네, 합차 공식에서 1 마이너스 d 제곱이죠.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없어지죠? 맞지? 넘기면 뭐예요? 네, d 제곱이 9가 됩니다. 그래서 d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뿔마 3이 되는 거예요. 됐나?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만약에 d가 얼마라면요? 3이라면 여기 3 넣어보세요. 1, 1 마이너스 3, 1 플러스 3 되겠니? 마이너스 2, 1, 4라는 거예요. 이 세 숫자가. 근데 만약에 d가 마이너스 3이면 어때요? 1,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3 되겠니? 4, 1, 마이너스 2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숫자는 4, 1, 마이너스 2 세 개가 나온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예요? 이게 t가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내가 구해야 되는 그 세 개의 숫자는 순서만 바뀌어 있지 똑같은 값이 나왔죠. 그러니 세 개를 뭐 하는 값은요? 곱한 값은 이 셋을 곱하는 어차피 뭐 해요? 같은 값인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따라서 k는 얼마죠? 8이 끝났습니다.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어제 배운 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죠. 초항에다가 그쪽 공차가 n-1번 더해지면 돼라는 것으로 일반항을 좀 외우자 했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을 당연히 어떻게 표현을 바꿔주시면 돼요. 첫째 항에서 공차가 3번 들어갔어요. 얘는 첫째 항에서 공차가 7번 들어갔어요.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자 미지수 A와 D 두 가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한 가지 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겠니?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D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관계식을 1번이라고 하고 여기 보니 또 다른 얘기가 있네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둘을 더해서 0이다 라는 것은 보세요. 이항을 하게 되면 A4랑 A8은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맞지? 이항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호를 좀 관찰해 볼 건데 자, 얘가 뭐일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양수라면 A8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죠.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여야 마이너스 부치가 같아지니까. 그럼 얘가 음수면 얘가 뭐라는 거죠? 양수여야 되는 거죠. 자, 이 둘은 부호가 반대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0이면 둘 다 0일 수는 있어요. 얘가 0이면 얘도 0이죠. 그래서 어쨌든 가능한 것은 부호가 반대이거나 아니면 둘 다 0이거나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공차가 뭐래? 양수래.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가능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잘 봐. 우리가 등차 수열의 부호를 부호를 갖다가 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였대. 그리고 마이너스래. 그리고 난 뒤에 어떤 특정 값에서 플러스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제 넘어간 뒤에는 계속 플러스야. 이 뒤에는 다시 마이너스가 등장하지 않아요. 뭐 마찬가지 방법으로 처음엔 플러스였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호 변경이 일어난다면 부호 변경은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부호 변경이 어서 오세요. 부호 변경이 없을 수도 있어. 만약에 부호 변경이 생긴다면 한 번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1이 초항이고 공차가 1에 그러면 지금처럼 어떻습니까? 이 뒤에는 계속 뭐가 되죠? 계속 플러스가 되겠죠. 갑자기 음수가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모조리 다 플러스일 수 있어요. 부호 변경이 안 일어나는 걸 수도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7이래. 그리고 공차가 2래.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뭐가 생기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때요? 계속 뒤에는 또 플러스가 된단 말이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이란 것은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면 딱 한 번만 일어난다고. 또 반대 경우도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9였는데 7, 5, 3, 2, 1,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가겠죠. 즉 플러스가 앞에 몇 개 있다가 이제는 뒤에는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호 변경이 생긴다면 딱 한 번만 일어나거든요. 자, 이 사실을 조금 머릿속에 챙겨놔야 됩니다. 부호 변경이 일어난다면 딱 한 번만 일어나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A4랑 A8은 정확하게 뭐다? 부호가 반대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왜 안 되나요? 이거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얘는 생각해봐. 네 번째 항에다가 어떻게 한 것이,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4, 5, 6, 7, 8인데 여기다가 D를 뭐 한 거지? 더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D를 더했는데, 자, 여덟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서부터 시작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를 4번 더해줘야 되잖아요. 맞니? A4 더하기 4D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양수라고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숫자는 얘가 0이라면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어떤 양수가 될 테니까. 네, 어서오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부호를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 넣은 상태에서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공차가 뭐라고 지금? 양수야, 공차가. 자, 그리고 얘는 첫 번째 거는 뭐죠? 계속 일정한 값을 더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차가 양수일 때 뭐라고? 지금처럼 첫 번째 경우가 될 거고. 공차가 음수라면은 지금처럼 두 번째 경우가 되겠죠. 어떤 음수를 더하다가 어떤 경계에 오게 되면은 뭐가 되고, 이제는 그 계산된 값이 음수고 또 음수를 더해. 되겠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겠어요. 요 경우라는 거죠. 숫자 번호가 작은 게 뭐다? 음수고요. 숫자 번호 큰 게 뭐다? 양수로.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 두 번째, 요거 있죠. 요거 절대값을 이제 좀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지.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할까요? 우리 요거 한 개씩을 알잖아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4라는 것과 A5, A6, A7, A8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잘 알다시피 A 플러스 3D였고요.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적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A가 마이너스 5D가 돼야 돼요. 요 관계식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A 대신에 마이너스 5D를 넣을게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2D가 된다고요. 그리고 A8은 뭐 해야 돼? 2D가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네 번째 항이 지금처럼 마이너스 2D고, 다섯 번째 항은 거기다 뭐 더한 거니까, D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D가 돼요. 뭐 여기다 집어넣더라도 같은 결과입니다. 얘는 뭐예요? 0이고, 얘는 D, 얘는 2D가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그쵸? 얘는, 자, D가 지금 양수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되고, 얘는 뭐예요? 0입니다. 0.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A5가 음수고요. A6은 0이라는 결론을 여기서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절대값 A5는 절대값 A6 더하기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얘는 절대값 아닌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되겠고, 얘는 0이니까 그냥 2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A5라는 것은요, 지금 보다시피 뭐예요? 마이너스 D란 말이죠. 그래서 D가 얼마다? 2다. 오케이. D가 2기 때문에, 자, A3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A3는 A 플러스 2D. 맞니? 첫째 항에서 공차가 두 번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공차가, 요거죠. 마이너스 5D. 플러스 2D. 해서, 마이너스 3D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6이 답입니다.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등차 수열은 어차피 초항과 공차라는 문자, 요것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둘을 연립해서 됐습니다. 이해 되겠죠? 뭐 크게 문제 없어요. 여기가 핵심이죠. 부호가 등차 수열은 안 바뀔 수도 있어. 근데 바뀐다면은 어떻게 바뀐다? 한 번만 바뀌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이제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어. 마이너스를 다시는 될 수 없어. 아니면 이거. 근데 둘을 더해서 0이 돼.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거든.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라는 얘긴데. 공차가 근데 양수래. 그러니까 이게 될 수밖에 없지 않니? 이거 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여기도 나왔다. 뭐가 나왔어요? 자, 제 10항과 16항은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다. 이 뜻이 뭐죠? 하나가 10이면 하나가 마이너스 10. 얘가 뭐 마이너스 5라면 얘가 플러스 5. 이런 관계라는 뜻이죠, 지금. 그걸 이제 굳이 기호로 적자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절대값은 뭐하다고요? 같다. 근데 부호는 반대다 이거지.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라는 것을 세련되게 적는 방법이 뭐 곱해서 음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뭐 같은 얘기를 세련되게 적은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언제냐 그랬죠. 자, 이 수열 아까 얘기했죠.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얘는 원툴입니다. 한 번 바뀌면 끝이에요. 자, 첫째 항이 지금 뭐라고? 양수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변함없어. 두 번째 항 모르겠어. 세 번째 항 모르겠다가 이 둘은 뭐하고? 부호가 서로 반대래. 그치? 그럼 10번째 항과 16번째 항은 부호가 반대라면 어떻게 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딱 한 번 바뀐다고. 맞지? 그러니까는 여기서 만약에 바뀌었다면, 미리 바뀌었다면은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면 안 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 이 사이에서 어딘가 부호가 한번 바뀌었겠죠, 이게. 건너뛰어서. 맞니?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다시 말해서 이거 얘기는요. 정확하게 A10이 뭐다? 양수고 A16이 음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둘은 부호가 반대라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원래.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나오는데 지금 얘는 앞에 게 플러스다. 왜? 첫째 항이 플러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되겠니? 자, 그럼 가볼게. 여기서 이거 있잖아. 계산해야죠. 뭐? 10번째 항을 갖다가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9번 들어갔어요. 자, 요 10번째는 그치, 첫 번째랑 차이를 봤을 때 9번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 뭐요? 16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서 공차가 15번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니? 근데 이 둘이 지금 절대값은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얘 양수니 음수니? 판단했단 말이에요, 방금. 10번째 항은 지금 양수라고 했거든, 얘가. 그러니까 얘는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을 벗으면 돼요. 근데 16번째 항은 지금 음수라고 우리가 판단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벗을 거예요. 되겠지? 자, 이 둘이 근데 뭐하다? 같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둘이 뭐하다? 같다라고 해주시면 이항을 하시면 2A1이 될 거고요. 넘기면 마이너스 24D. 자, 요거는 선생님 계산만 해서 적으면 12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식이 하나 나왔다 이거죠. 자, 여기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네요. 처음으로. 자, 몇 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일반항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AN은 첫째 항에다가 n-1의 d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건데 지금 관계식 알고 있는 걸 여기 넣읍시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또 알아야 될 게 첫째 항이 지금 명백하게 양수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죠. 맞지? 그럼 얘가 지금 첫째 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D는, 즉 공차는 양수니 음수니?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D는 음수라는 결론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갈게 일단. A1 대신에 넣으세요. 마이너스 12D를. 그리고 n-1의 D를 한 거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D를 묶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n-13이 되겠죠. 되겠지? 자, 얘가 지금 뭐 하길 원한다고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길 원해.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걸 원하는. 되겠니? 자, 얘 자체는 이미 음수라고. 이미 음수예요. 그럼 음수랑 뭐랑 곱해야 음수가 되겠니? 양수를 곱해야 음수가 되겠죠. 자, n이 13이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13이면 얘가 0이잖아. 맞지? 0이 나와. 0은 0보다 작지 않아. 14면 어때요? 12부터 해야 되겠다. 12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이 둘 곱하면 음수가 되죠. 양수가 되죠. 미안. 마이너스 1과 뭘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했기 때문에 양수가 돼요. 11도 마찬가지겠죠. 10도 마찬가지예요. 왜? 얘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얘가. 따라서 얘는 n이 뭐일 때 14. 맞죠? 그러면은 이제 양수가 되겠죠. 자, 이 풀이를 조금 빠르게, 수열이니까 선생님 수를 있잖아. 자연수라서 넣은 거고, 그냥 형식적으로 풀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D가 음수잖아. 맞지? D가 음수니까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요? D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뭐가 되지? 반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D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돼요. 음수라서.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13보다 커야 되고, 최소의 자연수에는 14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처음으로 이걸 만족하는 것은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자, 뭐 길게 얘기했는데 절대값이 포함된 것은 결국에는 이 안의 값이 양수니 음수니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 양수니 음수니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등차 수열의 부호가 한 번 바뀐 다음에 한 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추측을 한 겁니다.